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가 뭐냐? 어떤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어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그래서 크게 뭐 원기둥, 원뿔, 구 등이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회전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원뿔입니다. 밑면이 원이고 뿔 모양으로 생긴 원뿔인데, 이런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회전시킨 거죠. 그죠? 요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그 회전할 때 축이 되는 축이 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축으로 해서 돌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을 할 때 요렇게 옆쪽에 있는 면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옆쪽에 있는 면입니다. 옆쪽에 있는 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그 옆면을 만드는 선 있죠. 얘가 여기서 보면은 요 선분 AB가 삥 돌아가면서 요 옆면을 만든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면을 만듭니다. 그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회전체의 모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면을 따라서 쭉 끄은 선, 그거를 모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선, 옆면을 만드는 선분 AB, 이거를 모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면이 곡면임을 이용해서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을 합니다. 옆면이 이제 회전체는 옆면이 곡면입니다. 이렇게 굽어 있다, 그죠? 굽은 면, 곡면. 그 다음에 다면체는 옆면이 평면이에요. 그래서 각기둥, 각불과 각불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회전체는 크게 뭐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은 요거 중요합니다. 뭐를 회전시키면 이런 회전체가 나오느냐 하는 거.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회전을 시킵니다. 직사각형을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요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요렇게 돌려주면은 요렇게 원기둥 모양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어느 변을 회전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각을 낀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래서 직각하고 붙어있는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면 원뿔이 나온다. 그럼 선생님, 그럼 직각하고 붙어있는 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도 원뿔이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원뿔이 나오겠지. 요렇게 생긴 요런 넓은, 아이고, 요런 넓은 원뿔이 나올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뿔대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근데 이웃한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그래서 어쨌든 사다리꼴을 양끝각이 모두 직각인 편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사다리꼴,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각이 직각인, 이웃한 두 각이 직각일 때 그 직각을 양끝각으로 하는 변이 있죠. 여기 요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리면 원뿔대가 나온다. 다른 변을 회전축으로 하면 막 이런 변을 회전축으로 하면 이상한 도형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양끝각이 직각인 편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리면 나온다. 그리고 원뿔대는 꼭 이렇게 회전시킨 거 말고도 원뿔을 잘라낸 게 원뿔대다, 그죠? 이렇게 생긴 원뿔을 밑면하고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탁 잘랐다. 그러면 어떻게 원뿔대가 밑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 위에 거 원뿔 빼고 나면은 원뿔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을 원뿔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뿔대에서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원기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둥에서도 요 밑면하고 요 밑면 사이의 요 거리가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는 반원을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반원을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뿔 같은 경우는 요거 회전축 요거 한 개예요. 그죠? 요런 모양의 원뿔은 회전축 요거 하나입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양의 원기둥은 회전축이 요거 하나 혹은 뭐 요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개 아니면 두 개 뭐 요런 식으로 원뿔대도 요거 한 개. 근데 구의 회전축은 어떠냐면 요 구의 딱 중심이 있겠죠. 원래 처음 있던 반원의 중심, 그지?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아무 직선이나 그어도 이게 다 회전축이 돼요. 아무 직선이나 그어도 다 회전축입니다. 그래서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원이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예전에 원과 부채꼴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정확한 뜻은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원의 정확한 뜻이고요. 평면이 아니고 공간에서 가로 세로 높이까지 있는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구다. 그래서 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점에서부터 공간에서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여기까지 거리 같고 여기까지 거리 같고 여기까지 거리 같고 이렇게 거리가 다 같은 애들 모아놓은 게 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회전체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수직인 평면, 요런 평면.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딱딱딱 자른다는 거예요. 뿔도 이렇게 있을 때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원뿔 대 구 마찬가지로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 됩니다. 원이 그려집니다.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무조건 원이 그려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다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자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요런 평면으로 요렇게 자르거나, 그지? 아니면은 뭐 요렇게 비스듬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지. 원기둥은. 그지? 원뿔은 요런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원뿔대는 사다리꼴. 구는 원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뭐 이쪽 방향으로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르거나 그렇게 자를 때마다 단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모두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동이며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 뭔지 압니까? 선대칭 도형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해본 적 있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그 스케치북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반 딱 접어가지고 요 반 쪽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립니다. 막 이렇게 막 나비 모양 막 이렇게 그린다, 그지? 나비 모양 이상한데 나비가 쌤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접었다가 다시 딱 펼치면은 요 반대쪽에 이렇게 똑같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똑같아 보이나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런 거 해봤다, 그죠? 물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었다 펴는 거. 데칼코마니. 그거예요, 선대칭도요. 좌우 대칭. 그래서 그때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회전축이 대칭축인 선대칭도형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의 단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는데 구는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원입니다. 막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요.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요.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어떻게 잘라도 단면은 항상 원이 나와요. 근데 단면이 가장 큰 경우가 언제냐?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딱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가 단면이 가장 큰 원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 전개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개도 생긴 모양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원기둥은 밑면 이게 쭉 펼치면 밑면이 원이고 두 개의 밑면이 원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인 요런 전개도가 나오고요. 원뿔은 옆면이 부채꼴이고 밑면이 원인 요런 도형이 나오고요. 원뿔대는 이렇게 요 옆면이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요런 모양이에요. 원래 부채꼴에서 그 다음에 밑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요 밑면의 둘레 있죠. 요 밑면의 둘레랑 옆면의 요 가로 길이 요게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면의 둘레랑 옆면의 요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밑면의 길이 둘레랑 요 길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아이고 노란색 잘 안 보인다. 요 녀석하고 또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각각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개도에서 직사각형 요 세로 길이가 원기둥의 요 높이와 같다. 가로 길이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요게 요 모선의 길이다. 이거 다 모선이에요. 이렇게 모선. 얘도 모선. 얘도 요 길이가 요 모선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구의 전개도는 없습니다. 구의 전개도는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구는 전개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펼쳐서 그릴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서 예제 한번 볼까요? 회전체를 모두 고르시오. 구 맞죠? 원기둥 맞고요. 사각뿔 이건 다면체입니다. 그죠? 정육면체 다면체고요. 정다면체. 오각뿔 대 각뿔대도 다면체고요. 원뿔 대 원이니까 회전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회전체 그리기. 자,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리면은 좀 그리기가 편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니까 원이 정확하게 원이 아니죠.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 안 되죠. 입체 도형을 평면에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이런 타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요 길이만큼 옆으로. 그다음에 얘랑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그려줄 건데 요거는 안 보이는 면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 원이 아니고 타원이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 여기는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 밑으로 그려주고 얘도 원을 이렇게 채워주고 뒤에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안쪽은 안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다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 휴지처럼 생겼어요. 두루마리 휴지 있죠? 요 안에가 휴지 심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고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제 회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로 이렇게 딱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잘못 잡혀진 거죠. 구는 원이다. 구는 어떻게 잘라도 원이에요. 맞죠? 반구. 구의 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밑에 있죠? 반구. 반구는 반원이 그려져요. 원뿔 요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딱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딱 자른다라고 그 우리 초등학교 그 수학 시간에 앞에서 본 모양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본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모양이 나온다? 요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나요. 원뿔은. 근데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고요. 직접 자르는 이거 뭐 도형 보면서 해봅시다. 원기둥 요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거 직사각형 모양 나고요. 원뿔대는 요렇게 그 테두리 따라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변 사다리꼴 모양이 나온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얘를 1회전을 시켰어요. 그럼 뭐 원뿔이 된다, 그지? 1회전 시키면 요거는 갖고 가서 한번 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잘랐을 때 단면이 될 수 없는 거를 찾아봐라. 자, 일단은
원뿔입니다. 그럼 원뿔 하나 그릴게요.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1번 모양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요런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삼각형 모양 나옵니다. 그죠? 1번은 나올 수 있어요. 3번은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 3번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 요렇게 아니다. 요렇게 잘라야겠네요. 그럼 요런 식으로 자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3번도 만들 수 있어. 1번 만들 수 있고 3번도 만들 수 있고 4번은 어떻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뭐 2번 빼놓고 가니까 2번이 답인 것 같다. 그죠? 5번은 어떻게? 5번은 요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돼. 그럼 이렇게 타번이 나와요. 5번도 만들 수 있어요. 2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2번하고 비슷한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2번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번은 안 나오나? 2번은 안 나올 것 같네요. 비슷한 녀석이 아예 안 나올 것 같다. 네, 하여튼 2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얘가 옆면이 지금 곡면이기 때문에 요렇게 직선으로, 그러니까 고등선으로, 선분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녀석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만들 수가 없다. 3번 요렇게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이름을 말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거를 1회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요런 모양이 생긴다. 그죠? 이거 뭐다? 원뿔대다. 그죠? 원뿔대.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자르라는 거예요. 요런 평면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라내면은 어떤 모양이 생긴다? 요런 모양이 생기죠? 이거 뭐다? 등변 사다리꼴이다. 그죠? 얘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옮겨서 그리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된다. 그죠? 사다리꼴 넓이 위에 변이 8cm, 아래 변이 12cm, 높이가 요게 높이죠. 요렇게가 5cm.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거 사다리꼴 넓이 못 구하시면 지금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20이니까 5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켜 회전체를 만든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싹 자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회전체를 만들어 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고 이거 뭐예요? 원기둥입니다. 그죠?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키면 이런 원기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이 나왔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그럼 옆으로 이렇게 싹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옆으로 자르면 이런 단면이 생긴다. 그죠? 원이 나옵니다. 그죠? 원이 나오니까 원을 따로 그려볼게요. 요 밑에다가 따로 그려보면 이런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를 위에서 본 모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3인 원이 나옵니다. 얘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넓이와 둘레를 구하시오. 넓이 원넓이 구하면 되죠. 9파이 3의 제곱 9파이 둘레는 2파이 r 6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뿔대의 전개도를 찾아보세요 했어요. 이거는 전개도를 그냥 기억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좀 헷갈릴 만한 게 3번하고 5번하고 헷갈리는데 3번, 5번처럼 이거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야지 이렇게 고든 선으로 선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분대 1번도 마찬가지. 2번은 이거 말면은 요거 요 꼭다리 요거 떼면은 원뿔이다 그죠? 그래서 꼭다리 있으면 안 돼요. 4번이 답입니다. 원뿔대의 전개도. 생긴 모양을 기억하세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 아까 전에 또 했죠. 여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기둥, 원뿔, 원뿔대 세 가지. 요거 특히 원뿔대. 요거 두 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원뿔대가 조금 생긴 게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고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 8번 회전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맞죠? 원자 들어간 거 다 회전체고요. 구도 회전체입니다. 맞고요.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전개도 쌤이 얘기했죠. 원기둥, 원뿔, 원뿔대 이런 거 전개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구의 전개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못 그려서 없는 거예요. 구는 펼쳐가지고 평면에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의 전개도는 그릴 수 없다. 맞습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당면은 항상 합동이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원뿔이 있다. 원뿔이 있으면 회전축이 얘가 회전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직으로니까 이렇게 옆으로 싹싹싹 자른 거야. 그러면 자를 때마다 원이 생긴다. 그죠? 원이 생기는데 이 원들이 다 합동입니까? 아니지. 반지름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아니 합동은 아니에요. 항상 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크기가 달라요. 합동이 아니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5번도 한번 봅시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요런 면으로 아이고 이래 요런 면으로 딱 잘랐다는 거죠. 요런 면으로 자르면은 어떻게 된다? 앞에서 본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본 모양. 자, 요렇게 나와요. 얘는 이 축으로 하는 선대칭도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당면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려서 조금 돌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똑같은 도형 나와요. 얘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도형 나옵니다. 항상 합동이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어요. 다면체보다는 조금 할 이야기가 적었어요. 다면체는 우리 뭐 꼭지점, 모서리, 면, 개수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회전체는 뭐 사실 면의 개수 뭐 이런 거는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모서리 개수 뭐 이런 것도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근데 회전체만 가지고 있는 특성, 회전축이라는 거.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헷갈리셔야 돼요. 어떻게 자른다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